자, 지금까지 원소 생성을 봤고, 그 다음에 그 원소들의 성질도 확인했고, 그리고 그 원소들이 어떤 화합물을 만드는지, 어떤 결합을 하게 되는지도 봤고, 자,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지각과 생명체는 어떤 물질로 되어 있는지를 볼 건데, 자, 먼저 누구를 구성하는,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에 누가 있는지 볼 거야. 그러면 앞에서 했던 원소 기원 한번 복습해보자. 수소하고 헬륨 같은 경우는 무슨 융합을 통해서, 빅뱅 핵융합, 초기에 만들어졌다, 그치? 빅뱅 핵융합을 통해서 우주 생성 초기에 생성이 됐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수억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헬륨부터 누까지, 철까지 별 내부에서 또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생성이 되었으며, 그 다음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별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초신성 뭐 할 때, 폭발할 때 생성된다고 얘기했었다, 그지? 됐나? 이런 원소들이 만들어져서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에는 페오시마 그랬지, 그지? 요런 순서로 철이 가장 많고 산소, 교소, 마그네슘 순이었다. 자, 지구의 껍데기 지각에는 철은 지구 내부에 많아서 OCr패 이렇게 됐었지, 그지? 산소, 교소, 알루미늄, 철 순서로 많았으며 사람과 같은 생명체에는 수적으로는 수소 원소가 가장 많긴 하나 수소는 질량이 작아서 산소가 가장 질량으로 비교했을 때 많았고, 그 다음 탄소였고, 그 뒤를 수소가 이어갔었다. 이렇게 됐었지, 그지? 원소는 이렇게 됐었다. 자, 살펴보니까 지구과 생명체의 공통으로 많은 원소가 바로 누구라고? 산소야, 산소. 자, 왜 그래 하냐면, 그 산소는 다른 원소와 쉽게 뭐해서 결합해서 다양한 물질을 만들다 보니 지각과 생명체에 많이 들어있더라는 거지. 자, 지각과 생명체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보기 전에 잠깐만 기본적으로 유기물과 무기물 차이 정도는 알고 넘어가자. 물질은 크게 유기물하고 무기물로 나눌 수 있는데 물론 예외는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유기물은 탄소 C를 포함하는 물질을 유기물이라 해. 됐나?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을 또 탄소화합물이라 해. 자, 일반적으로 탄소화물이 유기물이 되고 그 말은 무기염류라는 말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물질을 탄소를 갖고 있지 않는 물질을 무기물이라 한다는 거지. 자,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은 미리 얘기한다면 무기물들이 많아. 됐나?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는 유기물이 많겠지, 그지? 자, 어쨌든 지각은 암석으로 돼 있고 암석은 광물로 돼 있고 광물은 다시 원소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은 대부분 규소와 산소로 되어 있는 규산염 광물이라는 거지. 나 규산염 광물이 92%를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뒤에서 볼 건데, 일단 알아놓고 간다면 물단지야. 우리 몸은 물이 가장 많은 거 알고 있지, 그제? 물을 담고 있는 단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물, 단백질, 지질, 중학교 때는 지방이라 배웠는데, 고등학교는 좀 범위를 넓혀서 지질로 기억해주면 좋겠어. 물단지, 무핵, 탄기,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 자, 요 얘기를 잠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은 대부분 뭐라고? 무기물이라 했다, 그제? 규소와 산소로 돼 있잖아, 그제?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는 물하고 무기염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유기물이야. 요 물하고 무기염류 외에 둘만 뭐라고? 무기물이야. 탄소를 갖고 있지 않은 애들이고,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 요런 애들은 전부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탄소화합물로서 유기물이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이어서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대부분 규산염 광물이라고 했었지, 그지? 그러면 규산염 광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자. 자, 이름에서 그러하듯이 규산염 광물은 산소하고 뭐로 돼 있다고? 규수로 돼 있어. 자, 산소와 규수로 이루어진 규산염 사면체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만든 광물을 뭐란다고? 규산염 광물이라 해. 자, 이럴 때 규소는 탄소 밑에 있는 원소로서 14족 원소야.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라고? 4개야.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원소 4개하고 결합이 가능한 거지. 그래서 기본 골격 규산염 사면체는 규소 몇 개를, 한 개를 중심으로 해서 산소 4개가 무슨 결합해 있다고? 공유 결합한 사면체가 규산염 사면체고, 얘는 무슨 전하를 띠고 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양이온과 결합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옆에 그림 규산염 사면체 구조 잠깐 보고 갈게. 여기 사면체 구조를 하고 있고 가운데 여기 한 개 있는 얘가 누구라고? 얘가 규소고 그 주위에 좀 큰 애 있지 그지? 이렇게 그려진 애들 있지 그지? 얘들이 산소가 되는 거지. 산소 4개가 붙어서 규산염 사면체 기본 골격을 이루고 이게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규산염 광물을 만든다는 거지. 자, 규산염 광물의 결합 방식은 규산염 사면체는 무슨 전하를 띈다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규산염 사면체가 양이온과 결합하거나 아니면 각 사면체의 산소를 다른 규산염 사면체하고 공유해서 정기적으로 무슨 성이 된다고? 중성이 되어서 규산염 광물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지. 자, 이때 규산염 사면체들이 서로 결합하는데 결합이 복잡할수록 안정한 광물이 된다는 거지. 안정한 형태가 되어서 풍화와 침식이 어떠하다고? 강하다는 거. 자, 풍화 침식은 비바람에 암석이 잘 쪼개지는 과정을 풍화를 하고 풍화 침식이 강하다는 말은 잘 쪼개지지 않는다는 거지. 됐나? 결합이 어떠할수록 복잡할수록 안정한 형태가 되어서 풍화 침식에 강하게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풍화 침식에 강한 광물의 대표 누가 있냐면 석영이라든지 석영이 바로 수정이지 그지? 수정. 석영이라든지 장석이 있어. 장석. 얘들은 미리 얘기한다면 구조는 망상 구조로서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 자, 그럼 지금부터는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규산염 광물이 어떤 구조를 가지게 되냐면 독립형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단사슬 구조가 있고 복사슬 구조가 있고 판상 구조가 있고 망상 구조가 있고 거기에 대표 광물 한 개씩을 좀 기억을 해주면 돼. 되나? 자, 먼저 독립형 구조는 규산염 사면체 하나가 독립적으로 마그네슘이나 철 등의 양이온과 결합을 해서 다른 규산염 광물하고 산소를 공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해서 독립구조라고 해. 독립형 구조라고 해. 자, 여기에는 누가 있냐면 감남석이 있어. 감남석. 대표 광물로 감남석이 있다. 그 다음에 단사슬 구조는 규산염 사면체가 양쪽의 산소를 공유해서 단일 사슬 모양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지. 직선형으로 쭉 이어져 간다는 거지. 양쪽의 산소를 공유했지, 그지? 산소를 몇 개 공유한다? 2개 공유해서 내려가는 거지. 자, 여기에 대표 광물로는 휘석이 있어, 휘석. 자, 그 다음 복사슬 구조고 복사슬 구조는 단사슬 구조 2개가 연결된 이중사슬 모양으로 결합이 일어나 있는 거야. 얘는 옆에 산소하고 2개 또는 몇 개, 3개의 산소를 공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복사슬 구조의 대표가 누구냐면 각섬석이라는 광물이 있다. 각섬석. 자, 그 다음 판상 구조는 규산염 사면체가 산소 몇 개를 3개를 공유해서 얇은 판 모양으로 결합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거는 3개를 공유하고 있고 요건 공유를 안 하고 산소를 공유를 하고 있지 않고 독립형은 그 다음에 단사슬은 2개, 복사슬은 2개에서 3개의 산소를 공유하며 판상 구조는 3개의 산소를 공유하고 있는 거지. 자, 그리고 판 모양을 얇은 판 모양을 형성하고 있고 평면 구조야. 그래서 충격을 주잖아, 그지? 그러면 판 모양으로 이렇게 쪼개지게 돼. 여기에 대표 광물로 누가 있냐면 흑운모라는 광물이 있어. 이건 중학교 때 좀 들어봤지 싶은데 흑운모라는 광물이 있고 자, 마지막으로 망상 구조가 있고 망상 구조는 규산염 사면체가 갖고 있는 산소 4개 모두를 뭐하고 있다고 공유해서 결합이 가장 복잡한 거고 3차원적으로 결합이 일어나 있고 요걸 망상 구조로 해. 입체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지. 됐나? 요게 바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석영하고 뭐라고 장석이 들어가게 되고 요 석영 장석이 결합이 가장 복잡하다 보니 안정한 형태를 유지하게 되고 풍화 침식에 강한 광물이 바로 석영 장석이라고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다. 됐나? 자, 여기서는 규산염 사면체의 전하량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기로 하자. 규산염 사면체는 규소 몇 개에 한 개에 산소 몇 개를 갖고 있다고 4개를 갖고 있는 게 기본 구조라고 했다. 그치? 자, 이럴 때 규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 4개인 14족 원소로서 정기적 성질이 요 4개를 다 읽고 플러스 4가 되려고 해. 물론 잘 읽지는 못해. 어쨌든 읽고 플러스 4가 되려는 성질이 있고 거기에 반해서 산소는 16족 원소로서 원자과 전자가 6개다 보니 몇 개를 2개를 얻어서 마이너스 2가 음이온이 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요 플러스 4가 되려는 규소의 얘가 몇 개가 있고 한 개가 있고 얘는 총 몇 개가 있다고 4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전하량을 계산해 보면 플러스 4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얼마 해야 돼? 총 몇 개라고? 4개잖아, 그제? 이렇게 곱하기를 해가지고 더하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4 해서 규산염 3연체는 마이너스 4의 전하를 띠고 있는 거지. 되나? 그래서 양이온과 결합하려고 하는 거지. 자, 오늘 배운 걸 표로 한번 정리하면서 이 강의를 마무리하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규산형 광물의 결합 구조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제? 첫 번째 보면 알겠지만 규산형 삼연체 하나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그제? 요게 바로 무슨 구조가 되고 독립형 구조가 되는 거고, 요게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다고? 감남석이 있었다. 감남석이라는 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슬 한 가닥으로 쭉 가고 있지, 그제? 그래서 요걸 단사슬 구조라고 하고, 여기에는 휘석이 있었다. 그 다음 사슬 2개가 이어져 가지. 요게 복사슬 구조였으며, 여기는 각섬석이라는 광물이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 얘가 판 모양이지, 그제? 구조는 판상구조고, 평면구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흑운모 있습니다. 흑운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결합이 복잡한, 요게 마지막 5번째 망상구조이며, 여기에 석영과 누가 있었다고? 장석이 있었다, 장석. 자, 이때 공유산소수는 얘는 공유하는 산소가 없었고, 그 다음에 얘는 양쪽 2개를 했고, 얘는 2개에서 3개를 공유했으며 얘는 3개. 그 다음에 망상구조는 갖고 있는 산소 모두를 공유해서 결합이 가장 복잡한 상태가 된다고 얘기했다. 자, 그 다음에 깨짐과 쪼개짐에 대한 얘기인데, 자, 독립형 구조는 모든 방향으로의 결합이 다 같고 강해서 충격을 주면 깨지게 돼. 그래서 쪼개짐이 없고 깨짐을 가지게 돼. 자, 그리고 또 맨 끝에 있는 망상 역시 산소 4개를 다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지, 그치? 그러다 보니 결합이 4방향으로 모두 강한 상태고, 그래서 얘 역시 어떻게 된다고? 깨짐이 돼. 자, 거기에 반해서 가운데 있는 3명은 충격을 주면 일정한 방향으로 쪼개지는 뭐가 있더라고? 쪼개짐이 있더라는 거지. 자, 그리고 한 개만 더 하고 넘어가자. 됐나? 자, 규소하고 누구 산소의 비율인데, 독립형 구조는 규소 한 개당 산소 몇 개? 4개를 갖고 있다고 했지, 그치? 근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산소를 공유하게 되잖아. 그러다 보니 규소 대 산소 비율이 점점 어떻게 된다고? 줄어들게 된다는 거지. 자, 단사슬 구조 같은 경우는 산소 2개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한 개가 양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그래서 1대3 비율을 가지게 되고, 밑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4대 11이 되고 2대 5가 되고, 마지막 여기 오면 1대 뭐가 된다고? 2가 돼서 규소 대 산소 비율이 이런 식으로 변화. 산소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됐나? 그럼 예를 들어서 밑으로 내려올수록 뭐 분의 규소 한 개당 산소 비율이 이 값이 어떻게 된다고? 감소한다는 거지. 밑으로 내려갈수록 감소. 산소분의 규소는 증가하겠지, 그치? 됐나?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할 때는 단순 기억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방법을 각자 좀 갖고 있으면 좋은데, 뭐 참고하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독립형 구조에는 감남석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기억하기 좋게, 아이고 뭐에 걸렸네, 독감에 걸렸네, 독립형 구조 감남석,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지. 됐나? 그 다음에 단사슬에는 휘석이 있는데, 다 글씨를 보면 있잖아. 감남석, 각섬석, 허군모, 물론 밑에는 아니지만 이렇게 3글자가 많은데, 짧을 단, 여기 누가 있다고? 휘석. 해서 단사슬 구조에는 휘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슬 구조에는 각섬석이 있지, 그제? 복각이란 말을 너네는 모를 수 있겠구나. 그렇네. 복각이란 말도 있는데, 이렇게 첫 글자를 따서 좀 외워주면 좋겠지, 그지? 독감 아주 좋고, 단사슬 휘석 있으며, 복각, 복사슬, 각섬석. 자, 그 다음에 판상구조에는 누가 있다고? 흑운모가 있다고 했지, 그지? 흑운모. 그러면, 요 거꾸로 뒤집어서 읽으면 뭐가 된다고? 흑판. 예전에 칠판을 흑판이라 부르기도 했었는데,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면 암기하기는 좋겠지, 그치? 그리고 망상구조에는 석영장석은 아주 중요하니까 따로 또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와서 쪼개짐이 발달한 광물 적으세요 하면 어디에 있는 거? 가운데 있는 3명 누구 적으면 된다고? 휘석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각섬석 적어주시고, 흑운모 적어주시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풍화침식에 강한 강물에는요, 누가 있었다고요? 석영하고 그다음에 장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왜 풍화침식이 강하냐고 또 묻는다면 우리는 깔끔하게 대답할 수 있지, 그치? 자, 얘들은 결합이 가장 어떠하다고? 복잡하다고 했다. 결합이 복잡할수록 안정한 형태를 유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풍화침식에 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규산형 광물의 결합 구조는 광물의 특성에 당연히 뭘 하고 있다고?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생성된 원소 중에 누가 지각을 구성하고 있고 지각이 어떤 물질을 만들고 있고 그 물질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강의가 이번 강의가 되고, 다음 강의에서는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에 누가 있는지, 그 물질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